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무 잘 지냈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고 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별일은 없습니까? 또 학교 갈 준비 이제 해야 될 시즌이 왔죠. 벌써 개강인가요? 네, 저는 근데 개강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다른데요? 저는 학생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레슨하고 수업하고 재밌어요. 아니 저기 다른 교수들이 그걸 재미없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개강이 뭐랄까 좀 압박감이 있죠. 왜냐면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평생 정시 출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사실 그 부분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로 받는 또 이 에너지가 있고 어쩔 때는 아직 나도 학생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제자분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할까요? 모르겠어요.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처음 들으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 곡입니다. 저와 작가님 모두 놀랐거든요. 라우타바라라는 아주 낯선 이름의 작곡가인데요. 북극의 노래 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사실 이 곡을 아무 설명 없이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으시면 신선함이 덜 느껴질 것 같기도 해서요. 또 너무 낯설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평상시 방식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으로 라우타바라의 북극의 노래 새와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을 선택하셨는데 선정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아이템 선정을 하면서요. 정말 이 클래식이라는 고전 음악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이 장르 속에서요. 편견 없이 음악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클래식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음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을 보면요. 거대한 망치를 내려치면서 굉음을 내는 교향곡도 있고요. 오케스트라 앞에서 타자기를 치면서 타자기 협주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곡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존 케이지는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피아노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피아니스트는 가만히 있고 관객은 웅성거리고 그런데 그 소음까지도 바로 음악이라는 게 존 케이지의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작품은 관객 모두를 음악의 일부로 흡수를 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도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도끼로 부셨던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박창수 선생님 역시 비슷한 즉흥 연주의 음악 작업을 하고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곡가 라우타바라는요. 클래식 음악의 자연의 소리를 끌어들였습니다. 지난주에 베토벤이었는데 네.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극과 극으로 왔죠. 예. 그런데 베토벤의 그 기도문과 같았던 곡이 저는 굉장히 인간 내면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적인 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자연,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하늘과 물과 땅과 이것들을 작품에 끌어들인 이 작곡가는 또 얼마나 극단에서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자연이지만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다르다. 네. 자, 작곡가 라우타바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음악의 자연의 소리를 끌어들인다고 하니까 뭔가 연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라우타바라는 1928년에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핀란드가 자랑스러워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 이후에 핀란드의 독창적인 음악 문화를 형성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작곡을 공부했고요. 동시에 헬싱키 대학교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타바라는 1955년에 90세였던
작곡가였던 시벨리우스의 추천을 받아서 쿠세비츠키 재단에서 젊은 핀란드 작곡가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으로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원에 갈 수 있었고요. 거기서 에런 코플란드를 사사하게 됩니다. 커플란드. 또 유명한 작곡가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드렸 미국의 예.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라우타바라 같은 후학을 만난 90살의 시벨리우스. 이 핀란드의 음악의 미래를 또 이 계보를 이을 수 있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핀란드가 사실 음악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핀란드로 돌아온 라우타바라는요, 작곡 활동과 함께 다양한 교육 및 행정 직책을 맡게 됩니다. 헬싱키 시립 오케스트라의 사설을 시작으로요, 65년부터는 음악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하고 또 이듬해인 66년부터 91년까지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교수로도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핀란드 국립예술가 교수직, 시벨리우스상, 아놀드 백스 협회 메달, 스웨덴 왕립음악 아카데미 회원, 핀란드 사자훈장, 사령관 훈장 등 정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로 또 행정가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작곡가로서 본업도 놓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오페라, 발레, 교향곡, 협주곡, 합창, 실내악, 피아노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네. 8개의 교향곡과 8개의 오페라를 작곡했고요. 그의 오페라는 빈센트 반 고흐부터 러시아의 신비주의자 라스푸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그중 하나는 더블 베이스를 위한 협주곡이기도 하고요. 이 라우타바라가 처음에는 스트라빈스키와 쉔베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970년 이후에는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타바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 위대한 예술이 되려면 어느 순간 청중이 시간의 창을 통해 영원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술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좋네요. 너무 멋있어요. 시간의 창을 통해 영원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요즘에 누가 저에게 네. 예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신과 키스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라우타바라에게 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창을 통해 영혼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기가 막힌데. 아니 근데 정현 교수님께서 신과 키스한다는 표현도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예술이야말로 그 신의 영역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키스하는 순간. 그렇죠. 그 키스할 때가 예술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임팩트 되긴 하는데 네. 오늘 좀 반성이 되는데 그 라우타바라에 비하면 제가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우타바라의 말씀은 돌아서면 문장이 온전히 기억이 쉽사리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길어요.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많이 남긴 걸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교향곡이 8번까지네요. 그렇죠. 9번까지 못 나의 갔어요. 9번은 못 갔어요. 아니 근데 행정적으로도 너무 바쁘셨으니까 또 이해해드려야 돼요. 그렇군요. 오늘 태영세님이 라우타바라의 매니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북극의 소리 작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떤 문제작입니까?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작가님께 2악장을 처음에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낯설어서 걱정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익숙한 악장은 아닐 텐데 모든 악장이 낯설지 않나요? 그래서 악장을 바꿔서 1악장을 들려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우선 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험을 드시는 거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대음악 작곡가들을 보여주는 그 난해함 오늘도 경험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게요. 네. 여러 가지 음악 기법을 이 라우타바라도 실험을 했습니다. 12음 기법이라는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들리는 멜로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그래도 라우타바라가
여러분들 들으시기 괜찮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1960년대부터는 전자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요. 오늘 음악에서도 굉장히 그런 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곡 작곡 언제 했습니까? 네, 1972년입니다. 라우타바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작품 중 하나인데요. 바로 칸투스 아르크티쿠스, 그러니까 라틴어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북극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쉽게 북극의 노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제목이요. 새의 소리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극은 추울 텐데 노래가 가능하나요? 입이 얼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목에 새의 소리가 들어가는 게 또 흥미로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라우타바라는 핀란드의 라플란드 습지와 리민카의 늪지대에서 직접 녹음한 북극 새들의 소리를 음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일부 새소리를 전자적으로 변형해서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목관 악기들이 새소리를 모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작곡가들이 사실 프랑스의 메시앙 같은 작곡가도 그렇고요. 또 비발디의 사계를 봐도 바이올린이 새소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악기가 새를 형상화하는 곡들은 있는데요. 이렇게 아예 새 소리를 녹음해서 스튜디오에서 작업까지 해서 교향곡의 일부로 끌어들인 것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근데 이거 살짝 반칙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작곡가들은 머릿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작곡을 한 건데 지금 현대 기기를 쓴 거니까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어허. 지점인데 그래서 그럼 녹음기로 진짜 어떤 자연의 리얼한 소리를 녹음해 와서 곧 우리 클래식 악기들과 합쳤다. 이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개념의 문제인 거지 그것도 된다면 되는 일인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라우타바라는요. 녹음도 했지만 목관 악기들이 그 녹음된 새 소리를 모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러지는 조화도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매니저 변호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열변을 토하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악기와 새라는 또 이 악기가 협주곡을 연주한다니 발상 자체가 대단히 이제 참신한데요. 악장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1악장은 늪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독주 플루트가 도입부를 연주하고요. 점차 늪지대에서 봄을 맞이하는 새들의 소리를 모방하면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음 악기와 현악기들이요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면서 이 새소리와 조화를 이뤄나가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은 뭔가 특이하다 아니면 오묘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자꾸 듣다 보면 자연 속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주고 또 평화로움을 선사하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문제의 두 번째 악장은 어떤 구성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작가님과 얘기했어요. 작가님, 이 악장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55초 동안 처음에 새소리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1분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1분 동안 새 지저귀는 소리만 이 방송에서 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처음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새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노래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 종달새과의 일종인 쇠물닭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의 노래가 정말로 중심 선율이 됩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 라우타바라는 이 새들의 울음소리 자체를 조절을 합니다. 옥타브를 낮추고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새소리로 만든 다음에 곡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악기들이 이 쇠물닭의 울음소리에 맞춰서 우울한 분위기의 선율을 연주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1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이 2악장 꼭 들어보시면 참 재밌으실 거예요. 네.
55초 동안 새소리만 나오는 2악장 기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악장 어떤 구조입니까? 네, 전형적인 고전 협주곡처럼요. 이 세 번째 악장 철새백조의 이동에서는 독주자가 등장합니다. 바이올린의 트레몰로 반주에 맞춰서 두 대 플루트가 첫 번째 악장의 선율을 반복하고 그리고 다른 목관 악기들과 또 새소리가 점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대한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새들의 소리와 함께 절정을 이루게 되고요. 이 협주곡은 거대한 새떼가 멀리 날아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곡 연주 시간 어떻게 됩니까? 1악장부터 3악장까지 다 들어도 20분 조금 넘는 길이입니다.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네, 곡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쭉 이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슈만을 사랑하는 정태양이 어떻게 이 곡을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된 거는 정말 저는 무작위로 음악을 듣거든요. 정말 어떤 플랫폼이든 아니면 방송이든 CD든 또 잡지나 어떤 책에서 음악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녹음만 했다면 이 라우타바라의 작업이 의미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새 소리를 녹음을 해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 새의 음색도 조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새의 노래하는 옥타브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변형을 준 게 정말 이 새 소리를 악기처럼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재미있었고 또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뭔가 재미를 부여했습니다. 스스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우타바라의 북극의 노래 새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협주곡을 감상해야 될 텐데 감상하면서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작품에 나오는 새소리가 왠지 잘 모르겠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이국적인 새들의 소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악기인가 아니면 진짜 새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악기와 새의 어떤 경계를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고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되 조금만 마음을 여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선물해주는 곡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가 나중에 헤비메탈 소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새 소리가 저는 계속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 새 부리가 네. 쪼만하면 고음이 나고 새 부리가 크면 저음이 날까요? 바이올린처럼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처럼 부리는 확성을 하는 효과가 예. 있겠지만 이 목? 목에 뭐가 목에 있지 않을까? 그 예를 두루미와 참새와 뭐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펠리컨이 가장 저음을 내진 그렇죠. 않을 것 같고. 근데 펠리컨 소리는 왠지 클 것 같은데 우와 뭔가 느낌이 짹짹짹짹 이렇게 나다가 우와 라우타바라의 새는 어떨까요? 예. 여러분 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저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 소개한 라우타바라의 북극의 노래 새와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1악장 습지를 한누 린트가 지휘하는 로얄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우타바라의 북극의 노래 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악장 습지를 한누 린트가 지휘하는 로얄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신기하거나 모험 같은 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클래식 뮤직비디오가 아주 보편화됐잖아요. 그렇죠. 또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예. 더 그렇죠. 근데 제가 2009년도에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클래식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었습니다. 와. 로시니의 라단자로 네. 예, 춤 국립무용단 분들과 네. 제가 평화의 전당 5천석이거든요. 네. 동양에서 가장 큰 홀, 거기 로비에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전세금 1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몰빵했습니다.
전부 다 빼서 그 뮤직비디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클래식으로 감히 MR에 뮤직비디오를 왜 찍냐? 클래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지도 교수님한테 혼나고 네. 네,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 제작하고 나서. 근데 그때 당시 멜론 플랫폼에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가 순간 이길 때도 있었어요. 우와.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와. 제 논문에도 넣었고. 아. 예, 오늘 그래서 이 라우타바라에 비하면은 저는 미약하지만 그런 도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었고 그렇죠. 지금은 뭐 누구나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MR로 노래한다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죠. 뮤직비디오 감히 클래식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저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와, 그래도 너무 창의적이고 선구자적인 거잖아요. 뭐 뭔가 지금이야 지표가 되는. 그랬지만 그때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태양새님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새로운 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가리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작품적으로 좀 특이한 작품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합창곡인데요. 실제로 그 합창 단원들이 강아지 소리도 내고 진짜 새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오늘의 라우타바라는 테이프를 틀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으로 동물 소리를 성대모사하는 어허. 그런 작품을 꽥꽥. 네, 그렇죠. 예. 그런 작품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악보 자체가 정말 약간 미완성처럼 존재하는데 연주자의 상상을 많이 넣어서 연주해야 되는 그런 작품도 해봤고, 그런 경우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곡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저희가 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라우타바라를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낀 적도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정경 교수님이랑 저랑 처음에 라우타바라에게 반했던 것이 라우타바라의 명언. 네, 이었잖아요. 맞아요. 시간의 창을 통해 영혼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야, 영혼의 한 조각.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세상의 한 조각을 잠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뭔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불로초라고 해서 네. 늙지 않는 약을 찾으러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열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근데 영혼의 조각이라고 하니까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렇죠. 예술로서 한 조각을 본다. 예술로 그것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본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저는 라우타바라가 이 자연을 결국 음악에 끌어들인 것도 결국에는 이 음악이 자연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소리들이 모든 것이다. 뭔가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작곡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살짝 오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오늘 새의 노래 아닙니까? 네. 근데 새들도 다 죽거든요. 자연은 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삶의 이 그렇죠. 기간이 있는데 또 영혼의 또 이 기억을 그 또. 기간이 영원 속에서의 한 조각인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 또 이 작곡자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생방송에서 생각하다 보면 한도 헷갈릴 끝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 또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의 말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소개해 줄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자꾸 극단으로 이렇게 또 갑니까? 아니요,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와야죠.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네. 하고요. 베토벤과 라우타바라의 한 중간쯤 있는 작곡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더 가면 제 친구들 아닐까요? 제 친구 작곡가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자, 영화 일 포스티노의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카렐 크라인호프의 반도네온, 바네사 페레스의 피아노, 데이빗 핑크의 베이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